켄준마입니다. 이민 준비를 하면서 영어 준비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IELTS 시험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라이팅의 경우는 IELTS 시험을 볼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프 디스크립션이나 편지글, 에세이 이런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면서 드러나게 되는 자기의 어떤 문법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어떤 요령, 팁 이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라는 거는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염두에 두시고 시험에 임하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좀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디스크립션의 경우는 이제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예시 글을 이제 암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단어만 바꿔가면서 써도 웬만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 패턴이 이제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편지글의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카데믹에 나오는 이제 에세이죠. 에세이 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에세이의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주제를 주고 찬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청소년의 TV 시청이니 이래 가면서 이랬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애를 먹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 작성에서는 굳이 자신의 신념대로 글을 쓰려고 하지 말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에세이 작성에서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글을 쓴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에세이를 작성하는 쓴 사람의 영어 실력과 스킬 이런 거를 보려는 거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정리하라 이런 논술 문제를 접했을 때 재빨리 글을 쓸 만한 논리를 펼치기 편한 쪽으로 입장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었을 때 이제 나의 개인적인 신념이 반대다. 근데 이제 반대를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이제 메모를 해가는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반면 찬성의 이유는 내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찬성론자들의 이유가 이러이러할 것 같아라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쉽게 쭉쭉쭉 나온다. 이러면 찬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로 재빨리 글의 구조를 딱 만들어가지고 글쓰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개인적인 진실한 신념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재빨리 글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의견 쪽으로 빨리 옮겨 타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요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직전에 이제 글의 구조를 짜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한 2-3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작해서 에세이 라이팅을 하는 거를 진짜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라이팅은 한국식의 글쓰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처럼 정해진 구조대로 그 구조에 문장들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입장을 표명하는 서론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 문단은 이제 한 3문단 정도로 해서 그 주장의 근거의 이유에 대해서 first of all, second, third, finally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문단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아니면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라이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각각의 문단을 보면 한 문단 안에서도 문장들이 나열되는 공식이 있어요. 문단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이제 문장이 topic sentence.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topic sentence를 뒷받침해주는 supporting sentence. 그리고 그 다음에는 supporting sentence를 뒷받침해주는 example. 이렇게 한 문단 안에서도 문장들이 정해진 공식대로 앞과 뒤의 관계를 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구조와 앞뒤 문장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시험 전에 단시간 내 연습으로도 익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내 문법 베이스를 뭐 어느 수준 이상 끌어올린다. 이거는 시험 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요런 구조를 철저하게 이제 따라서 하고 뭐 다음에 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단시간 연습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호주에서 어학원을 다닐 때 이제 어학원에서 요 에세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진짜 제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내 영어 구사 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에세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은 반이었던 이과생 출신인 터키 친구가 이거를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수학 공식 같은 거야. 그 정해진 대로 쓰는 거라고. 너는 영어를 잘하는데 왜 이 점수를 못 받니? 하면서 네 마음대로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공식대로 그 순서대로 문장들을 나열하고 그거를 정해진 위치에 필요한 문장 그것대로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써라. 막 답답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영어를 웬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잘 쓰고 싶은 욕심에 막 이렇게 썼던 게 근데 그런 그 쓰는 방식은 한국식으로 썼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에서는 완전 두서가 없어 보였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어쨌든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진짜 공식처럼 그렇게 썼더니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이엘츠 성적표를 만들려고 이제 그 라이팅을 했을 때도 요런 공식대로 쓰는 거 한 시험 전에 한 2번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별 어려움 없이 7.0 이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렇게 그 라이팅 시험 전에는 물론 라이팅에서 자주 사용해야 되는 어휘들 뭐 이런 것도 뻔한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와 그 공식들, 글을 문장의 배열의 공식들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익히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닝. 리스닝은 오디오 플레이가 되기 전에 미리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사사삭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읽어보시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그 영어 리스닝 능력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아이엘츠에는 그 미국식 영어 발음만 나오지 않습니다.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영국식 영어로 하는 대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와 저는 완전히 독일어 듣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를 미리 사사사 훑어보고서는 거기에 이제 어떤 주제가 되는 거 뭐 이렇게 단어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익힌 상태에서 익숙치 않은 그 발음들의 대화 요걸 듣는 게 그 키워드를 캐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그 오디오 플레이 전에 읽어보시는 거 요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문제를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 모르는 문제에 이렇게 집중해 계속 붙잡고 있다가 다음 문제까지 영향받고 또 영향받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다다다닥 다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빨리 포기하는 습관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그 악센트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아이엘츠 리스닝에 정말 여러 가지 악센트가 나오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그 듣기 평가처럼 미국식 영어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국 영어 아닌 다른 발음들에 좀 익숙해지도록 영국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